일단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학을 먼저 해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뭘 한다?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뭘 한다?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이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 표시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갑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갑을 뭐라고 얘기해?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한다, 다른 말로 합의가 있다, 합치를 한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다.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 한다? 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요 뭘 한다? 작게 써, 작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구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법률 효과. 알겠죠? 법률 효과. 그 다음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법률 관계. 이렇게 법률 관계. 이런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 관계와 비교되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 관계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요, 짧은 시간에 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됐죠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보면 이 법률 요건 원인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 행위.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봐봐.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봐. 여러분, 전번 시간 것은 전번 시간이고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이에요? 그걸 구획을 딱딱 나누는 것이 아주 좋은 거예요. 1분단, 2분단. 알겠죠? 뭐라냐? 사람은 뭐다? 남자가 있고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사람이다.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남자는 사람이다. 돼, 안 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봐봐. 법률 요건 원인이잖아요. 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법률 요건은 법률의 규정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로.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 맞아, 틀려? 맞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 그건 되죠. 됐죠 지금? 두 가지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그럼 봐. 이것하고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민법 제 750조. 자, 봐. 민법을 뭐라고 하냐? 법률이라고 그래. 규정을 뭐라고 하냐? 750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민법 제 몇 조 이 말이죠. 우리 민법은 제 1조부터 1118조까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18조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 민법 제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민법 750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법조문의 제목이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말은 민법 750조라는 말이고,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나 민법 750조라고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여기요, 여기서 보면 불법행위가 있고 또 뭐가 있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얘기해. 노무나 재산으로부터. 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으면 숙박료를 내야 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잠을 잤죠. 그럼 법률상 원인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단으로 잤으니까 숙박료로 안 되니까 이익이죠. 집주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러니까 일방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숙박 계약을 하고 가서 잠을 잔다. 그럼 어때요?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자, 불법행위는 뭐냐?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과실한 거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하죠. 운전하다가 빗길에 뭐죠? 내가 일부러 저 사람 내 차로 치워버려야지. 그러면 그것을 말한다? 고의라고 얘기해. 나는 저 사람을 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인도로 차가 돌진해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비 오는 날은 조금 속도를 줄이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것을 말한다?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사무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원래 사무는 누가 한다? 내가 사무를 관리해야죠. 그런데요, 법률상 의무 없이 의무 이러면요, 만약에 학원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요 다 밥 먹으러 갔단 말이죠. 학원이 텅 비었는데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그럼 공부하고 있다가 보통 학생들이 보통 다 받아줘요. 알았죠? 받아주고 나서 우리 학원은 뭐 제가 이 학원 다니는데요, 이 학원은 어떻고 선생님들 어쩌고 설명을 쫙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라고 그래. 그것도 정말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때요? 아, 수강료는 얼마니까요? 끊으라고 해서 수강증까지 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의무가 있냐고 없냐고. 나는 강의를 들어왔지 내가 사무실에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법률상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런 원인은 없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요 다른 사람의 사무를 담당해 주죠. 그것을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최고장 받아봤어요? 최고장? 독촉장 받는다 말 하죠. 너 언제까지 통과 풀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최고장, 독촉장을 보내죠. 이것을 뭐란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암기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 이걸 그러면 여자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다? 남자죠. 그러면요,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뇌를 있잖아요. 말랑말랑하게 좀 해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여자는 뭐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야.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건 뭐야?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 법조문에 나와 있다니까. 법조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알겠죠? 한 개인 것을 우리 뭐란다? 단독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인 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독이다, 계약이다,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지금 뭐라고 해서 지금 법률행위하고 있죠? 아니, 먼저, 그럼요, 쓰려고 하지 말고 쓰는 것은 집에 가서 동영상 보고 써도 돼요. 왜냐면 첫 시간이니까 봐봐. 여기. 우리 지금 뭐라고 있죠? 법률행위하고 있죠? 법률행위 모두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뭐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단독, 계약, 합동행위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문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다. OX.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다. OX. 아까 사람은 남자다. OX. X라고 했잖아요. 했죠? 자, 지금부터 정신줄 놓지 말고 보세요. 알겠죠? 자,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OX. O. 계약은 법률행위이다. 왜?
여자는 사람이니까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가 그러면 큰일 나.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 다시 법률행위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단독, 계약, 합동행위. 한번 볼까요? 검증을 해. 지금부터 계약이죠. 계약을 쭉 따라갔더니 여기 계약이 나와 있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의사표시의 수가 몇 개라고? 2개라고. 여기 몇 가지 있어? 하나, 몇 가지? 2개.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리액션 아주 좋았어요. 알겠죠? 강의 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응인데 이게 강약에 따라 달라져.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거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지금요, 여러분요, 강의를 듣겠다고 얘기했죠? 하나, 학원에서 예스라고 얘기했죠? 몇 개야? 그럼 무조건 일단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이 앞에가 뭐라고 한다?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1, 학원 2. 그러니까 2개니까 뭐예요? 계약. 그것을 강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버스?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 안 계세요? 버스 타고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 회사 1, 그 다음에 승객 2. 몇 개예요? 그러면 계약이에요. 그것을 버스를 옮겨주는 거죠? 운반하는 거죠? 운송계약이라고 그래요. 운송계약. 여러분요, 하고 났더니 돈이 없어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왔는데 비가 오네. 돈 많으면 빌려달라고 하죠? 빌려달라고 하고 빌려주죠. 몇 사람이에요? 2사람. 그럼 뭐예요? 무조건 계약이라니까. 앞에 모양새가 달라. 소비대차라고 그래. 돈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 학원에 왔는데요, 오늘 학원에 처음 왔단 말이죠. 처음 왔는데 깜빡 잊고 필기도구를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어때요? 좀 빌려주라고 하죠. 쓰고 이따 준다고. 공짜로 빌려 쓰고 그대로 다시 주는 거죠. 2사람이니까 무슨 계약? 뭐다? 계약. 그것을 공짜로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대로.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그래. 돈을 빌린 걸 무슨 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 공짜로 쓰고 그대로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해? 사용대차. 이렇게.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회사 사장 1이에요? 근로자 2예요? 뭐예요? 계약. 고용계약이라고 얘기해. 내가 무슨 일을 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맡길 일이 많이 생겨. 알겠죠? 위임한단 말이에요. 위임장을 준 사람이 있고 위임장을 받는 사람이 있죠? 몇 사람이에요? 2사람. 그걸 뭐라고 얘기해? 계약. 무슨 계약? 위임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2개가 있어 무조건 다 뭐예요?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까지 2개로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시장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여행 간다고. 여행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 3가지가 있지만 99%가 뭐라고? 계약이라고. 그래서 계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보편적인 거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2가지는 무조건 뭐다? 계약이다. 여러분 좀 있으면 강의 끝나고 나 배고파요? 그러면 어디 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식당 주인 1이에요? 손님 2예요? 그럼 뭐예요? 계약. 앞에가 음식물 공급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앞에가 뭐다? 여러분 그게 알면 뭐하고 모르면 또 어때? 그냥 2개가 있어. 뭐다? 계약이라고. 돈 빌려주면서 너가 나하고 계약했다 그러죠. 무슨 계약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물으면 또 어때? 아무튼 계약이죠. 몇 개니까? 2개니까. 됐죠? 하나면은 단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한 개를 단독인데 이것을 일방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일방행위요. 여러분 혹시 일방통행 알아요? 일방통행 알죠? 일방통행이 뭐예요? 여기서 일방통행이 돼 있으면 상대방이 차를 끌고 들어오든 역주행하든 말든 나는 무조건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차를 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방통행만 돌아다니면은 차를 공짜로 수리할 일이 생겨요. 꼭 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탁해놓고 세탁물 널지 않고 말리지 않고 오는 사람이 나온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자 있단 말이죠. 알았죠? 왜요? 요즘은요 밥이나 하지. 그러면 밥 해놨다고 얘기하니까 안 돼. 세탁물을 말렸냐 말렸냐 말리지 않았냐 건조했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야죠. 근데요 세탁기에다 세탁물 집어넣고 그냥 오는 여자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역주행하죠. 그럴 때 내 차를 수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서 박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왜? 일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법률가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했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죠. 그럼 나는 그 계약을 뭘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요, 나 당신하고 계약 취소할래.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사기를 쳤어도 좀 용서해 주라.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물어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열받잖아요. 채무 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나 너하고 계약 해지할래. 한마디 딱 던지면 끝이에요. 야, 해제는 무슨 해제? 필요 없어. 나 한 달 뒤에 돈 생기니까 돈 줄 거야. 필요 없어. 해제한다고 말을 딱 던지죠. 그러면 그 즉시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단독행위다. 그래서 단독은 뭐가 있냐? 봐봐. 단독은 취소가 있고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면제가 있고 면제. 그 다음에 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추인한다, 그 다음에 철회한다, 이런 것이 있어. 참 어려운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자요,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이 없는 것은 또 뭐가 있냐? 상대방이 없는 것은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 합동행위를 뭐라 한다? 그것을 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을 비교를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요, 간판을 이제 잘 봐봐. 간판을 보면 사단법인하고 쓰여 있는 것이 있고 재단법인하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있단 말이죠. 사단은 뭐죠? 사단? 천사의 반대가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런 사단이 아니고 여기서 사단은 사람의 단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럼 대한축구협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뭐라 한다?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사진작가협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간판에 사단법이라는 말이 쓰여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엄청 시끄럽겠네, 이 정도. 왜? 누가 모여 있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말이죠. 간단히요. 그럼 재단은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 있다, 이 말. 재단법인은 뭐가 모여 있어? 재산이 모여 있어. 그걸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모여 있다니까요.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재단법인은요, 우리 봐봐, 장학금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술이죠. 학술, 이런 것도 다 재단법인, 학교법인을 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나 학술 같은 거, 알겠죠? 문화 같은 거, 문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봐, 우리나라 보면 화랑이라든가 갤러리 있죠? 화랑이나 갤러리 가면 뭐가 붙어 있어? 벽에 그림 붙어 있죠? 그림이 다 몇 억씩 하는 거죠? 재산이 모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갤러리나 화랑을 뭐라 한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이익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이익 돕게 하는 단체들 있죠? 뭐 바포 공동체라든가 노숙자를 하는 케어하는 공동체 이런 데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합동이라고 한 게 뭐예요? 합동이라고 한 것은 사단이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평행적이고 중요하지 않아. 구심적이다, 이렇게. 평행적, 구심적. 무슨 말이냐? 원심력하고 구심력은 다르죠. 원심력은 뭐죠?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원심력은요, 가운데로 모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요, 이번에 선거했나요? 선거가 합동행위예요. 문재인 대통령 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를 어때요? 밖으로 던져요? 같이 모으죠. 그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는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이니까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개면 뭐라고 한다? 2개면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면 뭐라고 한다?
단독이다. 단독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내가요 갑이요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취소를 할 때 누구한테 취소해야 돼? 몰래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취소해? 누구한테 해야 돼? 사기 친 사람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의사는 묻지 않지만 상대방 얼굴 똑바로 보고 나 너하고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저쪽에 된다 안 된다 말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다. 그걸 단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은 몇 사람이 한다? 두 사람이 치고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걸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취소, 해제가 있고 면제는 뭐죠?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요? 채무자가 면제를 해요? 채권자가 면제해? 채무자가 면제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장 간단하게 우리 건물 밑에 보면 우리은행이 있죠. 내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은행을 말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무자라고 그래?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내가 지금 돈 빌렸죠? 채무자가 돈 빌리고 나오면서 은행 보고 뭐라고 한다? 나 채무 면제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면제해야 돼? 채권자가 해야 돼? 그래서 채권자가 면제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가 이분한테요 돈을 빌린 돈이요 빌려준 돈이 1억 있어. 1억이 빌려줬어. 그럼 1억 받을 게 있죠 내가? 근데 내가요 이분한테 물건을 넘겨받았어. 6천만 원어치 물건을. 그럼 내가 빌려준 돈이 1억 있고 내가요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갚을 돈이 얼마가 있어? 6천이 있죠? 6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1억 받고 나서 다시 6천을 갚아야 되겠어요? 퉁쳐서 4천만 달라고 해야 되겠어? 퉁쳐서 4천만 달라고 해야죠. 왜? 내가 빌려준 돈 1억 있고 내가 갚을 돈이 6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빌려준 돈 1억 있으니까 1억 받고 다시 4천을 갚으면 6천을 갚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당신한테 예전에 빌려준 돈 1억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온 게 6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만 갚으면 된다? 4천만 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퉁친다고 얘기하죠. 동네 사람들을 보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뭐 한다? 야 그거하고 퉁쳐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해? 하죠. 그것을 뭐한다? 서로가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퉁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한테 빌려준 돈 그때 10,000원 있는데 그럼 이 물건 내가 가져가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퉁치자. 그걸 뭐란다? 서로 상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추인하고 이제 차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무권 대리할 때 이제 배워요. 차례권 행사한다. 너가 나하고 계약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요 추인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두 사람 간의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추인한단 말은 다시 그 계약을 인정하자 이런 뜻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추인은 3가지의 의미로 쓰여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 나중에 3가지 의미로 쓰여. 우리 한번 봐봐. 이건 뭐라고 그래? 배죠. 먹는 걸 뭐라고? 먹는 배가 있죠. 타는 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배라는 말을 쓰지만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추인도 3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내가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추인은 그냥 효력이 없는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겠죠?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하고 이런 것들을 뭐란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봐봐. 상대방이 여기는 있단 말이죠. 여기 봐봐.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봐봐. 재단법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죠. 뭐만 있으면 돼? 돈.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유권. 이러면 혹시 여기 껌 씹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학원 오시면 학원에 와가지고 좋은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럼 어떤 분은요 나중에 이제 3월달쯤 되면 학원 안 오면 불안해. 왜인지 불안한데 피곤해. 그래서 학원 와서 열심히요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알겠죠? 깊은 기도를요 항상 감사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되도록이면 눈은 뜨라고 있는 거죠. 감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눈은 뜨는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졸릴 것 같으면 미리서 여러분요 집에서 껌이라든가 뭐 사탕이라든가 가져오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되도록 졸리지 않고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지 졸면서 강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그걸 학교 선생님 같은 건 껌 씹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제 한 선생님. 그럼 저는 뭐 관계없어요. 왜냐면 차라리 껌 씹고 사탕 먹는 것이 졸지 않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꼭 뭐를 한다? 껌을 씹든지 사탕을 먹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탕할 때, 재벌부터 천천히 좀 하지 마. 힘들어.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한 번에, 한순간에 째라고. 자기 또 조심한다고 지지지. 계속 웃음이 나와. 여기서 없고 저기서 없고 더 힘들어. 알겠죠? 자, 그렇게. 자, 그것을 소위 이제 봐. 내가 지금 껌을 씹고 있죠. 껌을 씹다가 단물이 다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 상대방의 입속에다 버리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다 빠지면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그런 것을 상대방 없는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상대방 입에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런 것을 상대방 없는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시 하나. 유언 한번 볼까요? 유언. 유언은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쓰는 거죠. 유언은 살아있을 때 써요? 죽어서 써요? 살아있을 때 쓰죠. 됐죠? 지금 살아있을 때 쓰죠, 유언은요. 그런데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을 쓴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언한 사람이 봐봐. 쓸 때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면 아들이 딱 봤더니 아버지가 계셔 안 계셔? 안 계셔. 그것을 유언이라고 그래.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그럼요, 증여하고 유증하고 달라. 증여는 뭐냐?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고 그래. 여러분요, 거지들 있으면 벌써 뭐 하나 주죠? 그걸 증여라고 그래.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귤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하나 주죠? 그걸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증여는요, 내가 주는 거죠? 두 사람이니까 뭐예요? 계약.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계약.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요,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집이 아파트가 5개가 있는데 여기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두산 위부 여기 101동 101호 이 아파트를 갑한테 줘라 이렇게 내가 유언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단 말이죠. 상대방한테 물어봤어.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거 너 가질래? 묻고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주는 것을 증여계약이라고 그래.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유언서에다 일방적으로 쓴단 말이죠. 이 아파트를 갑한테 줘라. 상대방한테 물어봤어? 물어봤지 않아서? 묻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주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가자는 말이죠. 그것을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주는 것, 그것을 말한다 유증이다. 살아있을 때 주는 걸 말한다 증여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일단 암기를 해야 돼. 암기. 이건 4가지 다 다시 뭐라고?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모순 포기, 소유권 포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쓰레기 버릴 때 아, 나는 지금 단독행위를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딱 해야 소유권. 쓰레기 버릴 때 항상 생각을 해. 생활이니까 단독행위를 하러 간다.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딱 보니까 보기 싫은 놈이 왔네. 그러면 나도 상대방 있는 것을 한번 해볼까? 상대방한테 던지면 큰일 나. 알겠죠? 어디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겠죠.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이다.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그럼요, 쓰레기를 들고 가죠. 나는 지금 법률행위를 하러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있어?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죠. 단독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시험 출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요, 이렇게 봐. 지금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에는 뭐에 속해요?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다 속하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뭐를 물어본다? 아까 5번에서 문제 풀었잖아요. 법률 효과를 물어보죠.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 법률의 규정이 있죠. 법률 규정은 4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뭐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요, 문제를 다시 봐. 문제 여러분요 5번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 5번 봤어요?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문제 5번. 문제 5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사무관리,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사무관리 나와 있네. 그 다음에 2번은 불법행위 나와 있네. 그 다음에 4번은 부당 이등 나와 있네. 5번은 증여계약. 계약도 어디에 속해?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물어봤다? 법률효과는 뭐다? 청구권.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인도 청구권 3번에 있잖아요.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문제 여기서 다시. 지금 이런 봐, 그냥 강의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문제를 풀어봐야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볼 때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여기 봐,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걸 합해가지고 뭐란다?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여기는 또 뭐라죠? 계약이 나왔죠. 계약. 하나, 둘, 셋, 넷. 알았죠? 이걸 전부를 다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법률 행위 아닌 것은 뭘 찾아라? 법률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또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왜? 단독하고 계약이 비교가 되니까. 단독은 하나고 계약은 두 개죠. 그래서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아라? 계약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나오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을 찾아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아닌 거 뭘 찾아라? 상대방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문제가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자, 6번을 봐봐. 6번을 보면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법률 행위 박스에 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맨 끝에 써. 맨 끝에 이퀄 해가지고 맨 끝에 법률 요건은 이 물음표 있고 물음표 있는 그 맨 끝에다 뭐라 써야 돼요? 법률 행위는 그랬죠. 그러면 뭐를 묻는 거야 이것은? 법률 행위는 그것은 뭐를 묻는 거야?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써. 거기다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러분요, 정답은 일단 대리 행위인데 1번인데 그건 나중에 보고. 자, 다시 어떠냐 여러분요. 자, 했어요? 자, 9번 한번 봐봐. 9번 한번 봐봐. 9번 여러분 봤어요? 9번은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 이렇게 써봐. 거기다가 의사표시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법률행위인 것은 이 말이죠. 이걸 뭘 묻는 거야? 법률행위인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써봐. 이퀄 맨 끝에다가 여러분 9번 옆에다가 의사표시인 것은 이 말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썼어요? 여기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 전부가 다 법률 행위야. 이 전부가 다 법률 행위야. 이것이 아닌 것은 이것인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맨 끝에다가 1번 맨 끝에 동그라미 최고, 2번 맨 끝에 승인, 3번 맨 끝에 최고, 4번 맨 끝에 추인, 5번 맨 끝에 통지. 이렇게. 아직은 안 배웠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어 없어? 무슨 말이었죠? 그래서 그놈이 정답인 것이. 왜?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뭐다? 법률 행위잖아요. 아직 나머지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봐봐. 10번 준 법률 행위에 해당. 거기까지 줄고 준 법률 여기 준 법률이 뭐야? 준 법률이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써. 거기다가 준 법률에 해당 이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 그럼 뭐죠? 바로 옆에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동그라미 않는 이퀄 뭘 얘기해? 법률 행위를 찾아라.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 여기 법률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찾으면 돼. 단독이란 말하고 계약이란 말하고 합동 행위가 있는가? 1번 맨 끝에 매매에 관한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뭐예요? 그 계약을 법률 행위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아니에요 지금.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계약이라고. 그걸 찾으라 이 말이죠.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어. 관계없어. 자, 2번에 맨 끝에 줄고 2번이요 무능력자가 아니야. 무능력자를
물을 지우고 제한이라고 써.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물을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법정되는 게 최고 동그라미 최고. 3번에요.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 동그라미 통지. 4번에 맨 끝에 통지. 5번에 맨 끝에 최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을 아직 안 했어 아직 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뭘 하면 돼?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다? 법률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12번 한번 볼까? 12번 여러분 1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상대방이 있는 난독행위죠. 상대방이 있는 난독행위 줄고 봐. 있는 동그라미 있는. 상대방이 있는 걸 물어보죠. 그리고 상대방 바로 옆에 봐봐. 여기 상대방이 있는 거죠. 있는 거 보면 여기 뭐 나왔죠? 추인 나오죠. 여기 뭐가 나와? 면제. 추인하고 면제 맨 끝에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연결이 똑바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도 또 연결해서 또 시험에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보라고. 동포 여러분 눈이 있으면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했죠.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공중에서 어렵다고 그래. 공부를 똑바로 하면 어렵단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공부를 똑바로 하면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점수 고득점으로. 그런데 공부를 어렵게 하면은 혼자 어렵게 하고 혼자 탈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가서 온 동네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바로 봐. 지금 내가 이것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보통 강의가 다 이렇게만 해. 이런 것이 있다. 암기해라. 그럼 암기하면 그거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서 암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로 연결되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암기하라 그러면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암기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에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것을 깨우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보세요. 이걸 얘기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죠? 됐죠? 그럼 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이게 오늘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날 때는 쉬운데 화장실 가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랬죠. 숙이면 쏟아져. 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 밖을 나가지 마. 나가면 뭘 바람에 다 날라가고 아무도 없어. 알겠죠? 채워질 때까지 좀 참아. 그러면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의 규정은 민법 제1 조 이것은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앞으로 3월달 정도 되면 여러분이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요. 공부하면 금방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조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봐.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2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왜? 나중에 3월 달에 당연히 하게 되니까. 법조문을 펴면 당연히 읽을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서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스트레스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 다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뭐가 있다? 법률 행위 또는 뭐 법률의 규정 2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는 공부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 규정은 없다 이게 아니죠. 공부하지 않고 법률 행위만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 아까 말했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으면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 한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로 되어 있다? 의사표시. 자 지금부터 의사표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사적 자치.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려야 돼.
그러면 이때 사적 자치가 뭐냐? 표의자가, 이런 말하는 사람이죠. 표의자가 먼저 의사를 뭘 한다? 결정을 해. 결정을 해. 그래,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한다? 결정한 것을요,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뭐를 해? 표시를 해. 그럼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적 자치라고 그래. 자,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나요? 그래가지고 학원에다가 뭘 했죠? 표시를 했죠. 강의 듣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표시만 하고 책임은 또 안 지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공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다 알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혹시 떨어지면 뭔 창피해요, 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격에 나의 공부를 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보면 가족만 비밀이 있어. 비밀, 1급 비밀. 알겠죠? 1급 비밀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알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놀러 왔어. 이걸 떨치고 가야 되는데 친구가 말하는 게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얘가 언제 가야 되는데 지금 갈 태세 아니야 지금. 알겠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밥만 먹으면 어떻게 한다? 체하고 난리가 나죠. 알겠죠? 왜요? 적은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거든. 자기 이수지 장군도 아닌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나의 공부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알겠죠? 이게 참 뭐 때문에 책임. 나중에 합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알겠죠? 나는 지금 합격할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표시를 했으면 표시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제가 저는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알겠죠?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알겠죠? 이게 뭐냐? 배꼽이에요. 이거 뭐냐? 가슴이죠. 가슴에서 입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입을 벌렸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럼 봐. 여기 배꼽을 뭐라냐? 배꼽을 동기라고 그래. 동기는 뭐냐? 이유. 여러분, 혹시 나는 자격증을 왜 따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다? 각자 이유가 있죠? 그걸 동기라고 그래. 내가 학원에 나오게 된 이유, 그걸 동기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해. 그래, 한번 해보자. 결심했어. 우리 뭐 그런 거 하죠. 결심했어. 뭐 옛날에 뭐 TV에 나온 적 있죠. 결심했어. 그게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 하고 나서 표시. 말을 해야 돼. 이건 의사를 결정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남양주 학원 생겨가지고 학원 다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친구가 무슨 학원? 공중에서. 나도 그거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뭐만 하고 있다? 의사만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의사만 결정을 하죠. 알았죠? 뭐를 못해? 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사 표시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단지 내적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죠. 실체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유가 있죠. 한번 따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결정을 했죠. 그러면 가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표시를 해야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표시가 아니고 입 밖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의사에 머무는 것이죠. 그것은 의사 표시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주변에서 이 의사 표시, 즉 의사 결정만 하고 한 번도 학원에 가서 듣지 않는 게 제일 많은 데거든요. 중개업소에서 일하신 분들이에요. 중개업소에서 일하신 분들은 처음에 나서 딱 보니까 정신없이 자격증도 없이 공부를 배웠단 말이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표가요, 여기는 뭐라고 하죠? 소장이라고 그래요? 대표라고 그래요? 남양주는? 보통 다 대표 또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데는 중개사무소니까 소장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대표인데요, 대표라고 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게요, 계약서 쓸 때 막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통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몇 번이나 먹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커피 한 잔 주니까 또 모든 게 또 싹 없어져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일하다가요, 또 한 번 또 열받고요.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해서 내가 사장보다 더 열심히 잘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의뢰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자격증이 있어요? 물어보죠. 그럼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문이 나와 안 나오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됐다 마음은 수십 번 수백 번 먹는데, 가끔 또 계약을 하나 또 월세 치면 또 돈 10만 원이나 들어오고, 또 매매 한번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몇십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의사 결정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남 밑에 있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공유중개사는 남 밑에 있으면서 돈 벌으려면 정말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친분관계. 동생이든지 아무튼 뭐 친분관계가 있지 않는 한 다른 데 사무소에 가서 돈 벌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구조적으로 사장만 돈을 벌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딱 때려치고 공부하는 게 짱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빨리 오픈해야 빨리 돈을 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의사표시다. 지금 됐죠? 지금 청약은 뭐죠? 청약도 집을 이거 저기서 분양한다는데 집을 하나 사볼까? 의사, 동기. 분양하는 거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동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죠. 1억 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에 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개업소 가가지고 꼭 오는 사람 있죠. 중개업소 오면 감 보는 사람 너무 많아. 소금 뿌리기도 귀찮아. 하도 감을 보니까. 알겠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저 아파트는 얼마 정도예요? 저기 분양가는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냥 가. 그 사람 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 그냥 결정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 장애가 있으니까 의사만 하고 표시를 못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의사 표시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갑이죠? 표의자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의사를 뭐라고 결정하고, 학원이 의리죠? 학원한테 지금 뭐를 했어? 표시를 했죠? 이제는 여러분 뭐만 하면 돼? 책임만 지면 돼. 그러니까요, 적에게 나의 공부 사실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내 개인적인 일은 내 스스로가 다스린다,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봐. 그런데 이것을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설명이 상당히 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법에서의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냐, 이 말이지. 법에서 이 법에서의 의사표시는 뭐를 의사표시라고 하는가,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갑이에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한테 지금요 1억 원의 집을 내놨어요. 그러면 1억 원의 집을 내놨죠? 1억 원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왜 1억 원의 집을 내놨죠? 건물을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1억 원에 사라. 이 이유가 여러분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1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계약서는 있잖아요. 여기 문구점 있죠? 문구점 가서 계약서 써. 가면 1,000원 주면 10장 줘. 알겠죠? 가서 실컷 쓰라고. 이러면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돈이죠. 을은 왜 1억을 줬죠? 왜 1억을 줘? 계약서 쓰려고? 계약서를 1,000원이면 10장 준다니까. 알죠? 뭐 하기 위해서? 집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뭐다?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죠? 의사표시를 했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죠? 이 의사표시는 계약, 법률, 요건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종착지는 뭐다? 대금하고 등기,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돈 1억을 원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돈 1억을 뭐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욕한다,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그것을 의욕한다, 이렇게. 뭐를? 집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뭐냐? 내가 이제 아까 의사표시는 결정한 것을, 표시한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이 표시를 할 때 내가 이러죠. 1억 원은 받아야 되겠다. 너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의사표시는 내가 단지 소리만 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대금하고 뭐하고? 등기하고. 이런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봐봐.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뭐한다? 의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대금하고 뭐다? 등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런데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봐봐. 정신 차리고 나 좀 봐봐. 알겠죠?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인지 기본서에서 한번 학위를 한번 해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학위를 한번 해보면 뭐 금방 되겠죠. 별것도 아니니까요. 페이지 29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29.
여러분 기본서 페이지 29 페이지 맞나요? 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두 번째 가운데 의사표시라 하면 의사표시 박스에, 의사표시라 함은 박스에, 아니 1번에 의라고 돼 있죠. 1번에 의라고 돼 있죠. 의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의사표시라 함은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법률 사실을 말한다고 돼 있죠. 법률 사실 박스에 했어요? 그럼 박스 한 가만 읽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알겠죠?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죠. 여기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첫 번째 줄 법률행위라 하면 법률행위 박스에, 법률행위 박스 했어요? 첫 번째 줄 했어? 두 번째 줄 가운데 법률 요건 박스에 읽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지. 봐.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가 아니잖아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 보면 여러분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도 돼. 지금부터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응용이다. 우리 여러분 응용한다는 말 들어봤죠? 응용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책에는 A는 B라고 되어 있어도 A는 B다 그렇게 꼭 해도 되고, B는 A에 속한다, A는 아마 B일 것이다, A는 어쩌면 B일걸, A는 아마도 B일 거야, 뭐 이러죠. 모든 말을, 다른 말을 쓰더라도 똑같은 의미로 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됐죠?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럼 봐봐. 갑이 을한테 어떻게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죠? 갑이 을에게 왜 1억을 받을 수 있어? 갑은 을한테 얼마를 달라고 해서 저 집을 1억을 달라. 그러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억을 달라고 했으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받고 싶은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니까 그것을 갑이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 더해금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 또 어떻게 읽느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똑같아. 여기서 봐봐. 맨 처음에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죠.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표의자가 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표의자가 법률효과를 의욕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리 가든 이렇게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똑같다니까. 봐.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표의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 표의자가 원한다, 의욕한다, 법률효과 이 세 마디만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걸 응용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법적 판례 뭐죠? 책에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표의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약간의 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만 암기해놨는데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해. 그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보라 이 말이죠. 그림을. 칠판에 쓰여있는 그림을 보라고. 그림을 보고 여러분 멋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고 필요한 말만 들어가면 돼. 사이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3월 달쯤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무슨 언어라고 한다? 그림 언어.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죠? 이거를 해야지만이 뭐가 되냐? 응용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치시기 가지고 A는 B라고만 알아. 그러니까 문제는 A는 비스무리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응용력에서는 그걸 그 말이 그 말인지 몰라. 알지? 그냥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못 찾고 내가 해설 강의라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언제 알아야 돼요? 시험 보는 순간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다양하게 해석하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을 보고 읽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읽어보고 뒤에서도 읽어보고 옆에서 읽어보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혹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런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률의 규정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두 개가 뭐가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양주 공중사고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여기 왔는데 법에서 남양주 공중사고를 가라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를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가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셋 중에서 뭐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마트에 지금 장보고 있는 사람 뭐 멱살 잡고 앉혀놓으면 듣겠어, 안 듣겠어? 못 듣죠. 왜? 그 사람은 강의를 듣기를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법률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림을 보면서 보는 것이다.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문제예요. 여러분요 문제 보면서 또 설명을 하면 아주 간단해. 문제 13번을 봐. 13번 문제 13번 여러분 되어 있죠? 13번에 여러분요 1번을 보면은 법률 행위에 의하여 개인은 줄거 자기 의사에 따라 알겠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가운데 법률 효과를 부여. 법률 효과 자기 의사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매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죠. 계약에 기한 매매 목적물의 줄거 인도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죠. 맨 끝에 권리이다 이렇게. 뭐에 대한 권리다? 뭐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다?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발생한다? 법률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법률 행위.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와봐. 법률 행위의 기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럼 여기 봐 여기.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 이런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아무리 없어도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그래.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개. 아무리 없어도 한 개는 있어야 돼. 그럼요 아무리 없어도 한 개를 뭐라고 표현하냐?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 표현해. 아무리 없어 최소한 한 개 이 말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 이런 봐. 사람이 생존하려면 살도 있어야 되죠. 뼈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되죠. 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생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피란 말이죠. 그런데 피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래도 뭐는 있어야 돼? 피는 있어야 되죠. 그걸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이 말이죠. 말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봐. 자 지금부터 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이제 읽어. 이건 암기해야 돼. 자,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인데, 근데 아까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요건 나오죠? 그러면 의사표시란 말 속에 이걸 집어넣어. 의사표시란 말 속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혼자 그냥 못 읽어. 그림을 보란 말이죠. 다시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게 여러분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알면 돼? 법률행위는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다 암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일단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 규정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뭐라냐, 13번에 3번 한번 보란 말이죠. 13번에 3번을 보면은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뭐다? 불가능하다. 왜?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간혹 국가고시에 나온 문제예요. 자, 4번은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줄고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 이런 본질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말로 필수 불가결,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들이 약간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자,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이지만 줄고 봐.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줄궜어요? 그건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 5번은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을 가지고도 구성. 거기까지 하면 줄고, 하나의 의사표시만 줄고봐. 하나의 의사표시만. 그걸 뭐라고 그래? 오케이. 단독도 있죠? 또 뭐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죠? 일단 몇 개는 있어야 된다? 하나. 그러니까 뭐다?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말이죠. 하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우리 무슨 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것을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요. 자, 그림 보면서 우리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하고, 의를 상대방이라고 하죠. 갑이 먼저 청약을 하죠. 갑을 표의자라고 그래. 청약을 말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사실이라고 하죠.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죠. 그럼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그것을 원인이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법률 효과 또는 효과라고 하고, 거기는 대금청권, 등기청권, 물건의 인도청권, 이런 청구권의 말이 붙는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관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그래서 실체란 말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것을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하나는 법률 행위.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 합동행위. 그런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특히 상대방 없는 것,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항상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온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 뭘 묻는다? 법률의 규정을 묻는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왔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 행위는 모두 몇 가지다? 세 가지. 의사표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